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앞으로도 쭉 갈 테마 찾아볼까요? 갈 테마 가라.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테마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모처럼 만에 고개를 빼꼼 올리고 있는 금융주 먼저 볼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 임박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틀간 FOMC 진행이 되고 이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인데 25bp 가나 50bp 가나 이제 이 문제죠. 네. 어쨌든 그러면서 기대감으로 금융주가 상승에 시도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고민인 건 이게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존에 반영이 됐는가 아니면 이제부터 진짜 상승을 펼칠 때가 되었는가 이 네.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최근 은행주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맞아요. 금융주들의 주가 하락의 원인은요. 첫 번째로는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단기적으로 채권금리가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10년물이 1.7%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결국은 전쟁 리스크가 강화되면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국내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업 섹터라든지 이런 쪽들 얘기를 하고 있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받아야 될 대금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 쪽 기업들의 대출이 나간 것들이 과연 이게 건전한 대출이냐 아니면 나중에 부실 자산으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에 대한 주가 하락이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은행주들의 전반적인 실적 체력을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나온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말씀 주셨듯이 결국은 25bp에 대한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호조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 봐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슷한 방향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에 우위를 두느냐 이게 사실 크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지만은 그래도 네. 조금이나마 모멘텀이 더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비자이익에 대한 감소가 좀 금융지주사들에게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대금의 감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증권사들의 실적 축소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비자이익의 감소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자이익 쪽에서 큰 폭의 실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결국 개인 고객과 대출 기반이 상당히 탄탄한 기업 쪽에 눈을 돌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KB금융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자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의 증가, 즉 이제 님 비율의 상승과 이에 따른 예대마진의 상승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KB금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은행주 중에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급이 유입될 때, 금융주들의 수급이 유입될 때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세게 유입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배당 포함해서도 2,850원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배당금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상승과 함께 3,000원 이상의 배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얘기가 있었죠. 결국은 그냥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소각까지 연결되어야 주주환원 정책에 조금 더 맞아떨어지는 정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KB금융에 대한 자사주 매입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 주가 급락과 함께 최장기 이평선을 살짝 깨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최근 며칠간의 반등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해당 이평선을 회복시켰습니다. 주가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목표가는 63,0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주 탑픽으로 KB금융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저 하나만 질문 더 해도 돼요? 카카오뱅크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카카오뱅크를 금융주로 볼 것인가 플랫폼주로 볼 것인가 아직까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뭐 둘 다 보죠.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이제 윤 당선인이 정권에서 그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거론도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사실은 관련 기대감은 있는 게 맞는데요. 사실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왔었던 카카오뱅크의 주가 하락이 나왔었던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 정도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중금리 대출 쪽에서 니네가 일을 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들이 좀 던져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이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 정권에서 가장 세게 강세를 보였었던 그룹이 어디냐? 사실 카카오 그룹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번 정권에서도 카카오가 그만큼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카카오뱅크도 현재 은행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에 기대 요인을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은 짚어야 될 부분이 몇몇 가지 있다라는 점을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많이 오른 감도 있고 선호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세모 표시 중립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진 차장이 주목한 갈테마 이어서 열어볼까요? 오랜만이네요. 자전거주 주목하셨습니다. 고유가와 봄 성수기 기대감입니다. 맞아요. 지금 기름 넣으려고 하면 자동차에 리터당 2,000원 넘었죠. 네. 아무래도 자전거 수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관련주가 아주 폭발적인 시세는 내진 않고 있는데요. 좀 긴 관점으로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절성이 있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되기 한 2달 전 정도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지금 자전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3에서 5월 달 정도에 좀 주가의 강세 흐름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뭐 잘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따뜻해지는 날씨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사실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 사실은 이제 외부 활동과 취미 활동 굉장히 못했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환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자전거 관련주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기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기와 그리고 따뜻해진 날씨까지 포함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두 달간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전거 어떤 거 볼까요? 많은 기업들이 좀 있는데 많지는 않네요. 네, 예. 네. 사실 알톤 스포츠랑 삼천리 자전거가 대표적인 자전거 관련주 그렇죠. 아닌가요? 예. 오늘 이제 삼천리 자전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국내 넘버원 자전거 업체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레스포라는 브랜드로 중가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 쪽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첼로라든지 이러한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동사의 주요 제품과 매출처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이 왜 기대가 되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예.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개당 단가 자체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탑라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도에 아무래도 이제 부품의 수급 이슈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최대 부품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의 부품 수급 이슈들이 부담감이 좀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확보를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부품을. 아, 예. 전기 자전거의 수요는 또 우리가 취미 활동뿐만이 아니라 요새 이제 배달, 라이더들 활동이 많죠. 예.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사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자전거가 사실 대부분 다 전기 자전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리오프닝 이슈, 거기에 대해서 따뜻해지는 날씨, 외부 활동의 증가 흐름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전기 자전거의 매출 증가, 기존 자전거의 판매 호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최근 사실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 주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예.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랬대요? 예, 지금 겨울부터 그랬나요? 네, 작년 예. 겨울부터 그랬는데요.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자전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리오프닝, 따뜻해진 날씨 기대감들이 5월 달까지 정도 반영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수준 자체를 14,0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남모르게 자전거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었네요. V자 이 완연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봄 성수기를 맞이하여 더욱더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봤고요. 갈테마 가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ECM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